보니까 다 신축이 아니잖아요. 신축도 하지만 네, 신축 아니죠. 거의 준신축 또는 이제 구축 이런 게 많은데 인테리어는 어떻게 그러면 직접 하시게 되셨어요? 인테리어를 저도 처음에 맡겼어요. 네, 보통 맡겼어요. 맡기다가 막 이렇게 뭐 몇 번 사장님들도 이제 좀 이동을 하기도 하고 몇 번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보통 투자자들이니까 싼 인테리어를 찾아요. 그럼 단가가 싸면 뭐겠어요? 그 사람이 돈이 없던지 아니면은 박리 담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. 뭐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세요. 공정별로 막 해도 뭐 문고리를 안 달았다든지 뭐 초인종을 안 달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생기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늦춰지면 초보자들은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. 근데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게 늘상 있는 일이니까 야 그게 뭐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틀어지는 거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또 무조건 인테리어 사장님의 마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 경제 논리잖아요. 근데 그분들 혼자만 다닐까요? 아니요. 무조건 한 명 끼고 다녀요. 그러면은 그 인건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돈적으로도 손해지만 뭐가 손해냐면 일정으로도 손해예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다 내린 결론은 주말에만 내가 내려가서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명만 불러서 제가 할 건 하고 몇 명은 불러서 해서 팀을 꾸려놨어요. 요 팀만 딱 꾸리면 돼요. 그 4명만 찾으면 되거든요. 4명만 찾으면 이제 진짜 자동으로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. 그 4명이 나 빼고 4명. 4명, 전문가 4명? 네, 전문가 4명만 각 찾으면 분야별로? 네, 분야별로. 누가 있죠? 샤시, 그리고 타일, 그리고 도배장판, 싱크대랑 신발장. 요 4개만 찾으면 돼요. 왜냐면 구축 인테리어를 막 힘을 빡 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새 거다. 요것만 줘요. 요것만. 그래서 웬만하면은 목수를 안 불러요. 그러니까 목수는 이제 뭐 문을 갈 때라든지 뭐 걸레바지 몰딩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부르는데 페인트로 웬만한 걸 다 하고요. 뭐 걸레바지 몰딩, 문 이런 거 하고 베란다 페인트 하고 요거는 제가 해요. 그리고 등 가는 거. 뭐 간접 도면 안 해요.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등 갈고 스위치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등 갈고 페인트하는 요것들만 제가 하고요. 나머지는 요 4명한테 시키는 거죠. 그러면은 소리가 돼요. 너무 간단하게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진짜요. 왜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하려고 블로그에도 적어놨는데 네. 딱 2주만 있으면 돼요. 보세요. 첫 주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페인트를 그냥 꼼꼼히 안 발라도 돼요. 그냥 다 발라놔요. 그냥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할 때 다 발라놔요. 그리고 전기를 좀 갈아놔요. 뭐 시간이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갈면 되니까 갈아놓고 그 페인트를 좀 칠해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샤시를 갈게 되면 보양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막 칠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칠해놓고 나중에 두 번째 때 조금 보수만 하는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좀 갈아놓고 그 다음에 샤시 사장님이랑 타일 사장님을 그 평일 있죠. 월화수목금에 공사를 시켜놔요. 그럼 무조건 할 수 있어요. 샤시 월화하고 뭐 타일 화수목금하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다시 내려가요.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죠. 그분들이 해놓은 거. 안 돼 있는 것만 다시 하라 그러면 되고요. 그럼 뭐가 돼 있냐면 샤시 돼 있죠. 베란다 타일 돼 있죠. 화장실 돼 있죠. 그 다음에 뭐 주방 타일 돼 있죠. 신발장 쪽에 현관 타일 돼 있죠. 그리고 각 공정 철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말 항상 해놓거든요. 그렇게 해놓고 페인트랑 전기해놓으면 좀 난장판이에요. 맞죠? 그럼 쓰레기 정리를 좀 하면 뭐만 남았냐면 보세요. 거기서 이제 페인트 좀 칠하고 전기 안 된 거 해놓으면 뭐만 남았냐면 도배장판이랑 싱크대, 신발장만 남았어요.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문고리 갈고 이런 부속들 있죠. 빨래 건조대 달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수도꼭지 갈고. 그런 거는 제가 점검하고 나서 하면 돼요. 아, 직접? 직접 하면 돼요. 그런 거 이제 인터넷 유튜브 찾으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 힘들지만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면 이틀 처음에 토일, 월화수목, 토일 이렇게 간 거죠. 그 다음에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중에 도배장판 시키고 싱크대 시키면 끝나요. 진짜 끝나요. 그러면은 세입자 인테리어가 딱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점검만 하고 하자보수 뭐 좀 불러서 요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솔직히 뭐 10일, 뭐 15일 이 정도 안에 모든 공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. 왜냐면 내가 계속 하니까 내 단가는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평수에 따라 구조에 따라 조금 단가가 다른 거지 무조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좋냐면 물가 영향을 별로 안 받고요. 왜냐면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하니까요. 그리고 딱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뭐 고쳐야 되는지 딱 눈에 들어와요. 그래서 매수 원가가 결정돼요. 플러스 P가 제가 이제 그냥 뭐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았다는 게 아니라 매매가 더하기 뭐 복비 더하기 인테리어비 더하기 뭐 이런 거 뭐 부가 비용 다 더한 금액보다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. 전 매수 원가 기준으로 얘기해요. 그렇습니까? 매매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까 그 8천만 원도 매수 원가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. 그냥 여기서 인테리어비용 빠져야지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딱 예를 들어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. 그럼 이게 얼마짜리 매수 원가인지가 딱 보여요. 저는. 보이고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요.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너 2주 뒤에 전세 뺄 수 있어? 그럼 네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.
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이 사업성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내가 너무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는 거예요. 이게 어떤 형식으로 고쳐질 건지. 그게 보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보일러가 바꿔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게 이제 내가 이제 남들보다 판단이 빨리 선다? 요런 게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 그 본인이 해야 될 파트가 네. 페인트하고 이제 뭐 그런 전기 조금 수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예를 들어서 진짜 초보자라고 할게요. 진짜 초보자.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. 처음이면 토요일, 일요일 이제 만약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일요일날 온다고 치면 2명이 가면 다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초보자더라도 2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. 처음에 이틀, 그 다음에 뒤에 이틀. 요 안에는 다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못하면 한 주만 더 가면 돼요. 어차피 가긴 가야 돼요. 그 주는. 왜냐면은 점검을 해야 되니까. 도배장판, 싱크대 점검해야 되잖아요. 그 주에 가서 총 6일만 하면요. 무조건 돼요. 근데 저는 얼마나 걸리냐면 전 금요일날 가니까 금요일 저녁에 가면 토요일날 되면은 2명 가면 거의 다 끝내요. 쉬워요. 그러니까 막 변수가 크게 없으니까 막 너무 힘들진 않고 그리고 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또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중간에 이런 거 있어요. 막 근데 문이 깨졌던데요. 혹은 뭐 이게 문짝이 뭐 뒤틀어서 막 이런 거 있죠.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실력인데 그게 유튜브에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.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. 그리고 철물점에 가면 저도 태어나서 철물점을 처음 가봤어요. 철물점 가면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해요?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려주세요.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점을 처리하는 게 인테리어 실력이고 그것만 하면 최당 300만 원, 400만 원씩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만 할 줄 알면.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전 직장인이지만 투자랑 인테리어를 병행하는 사람들은 2배로 돈을 버는 거예요. 맞죠? 만약에 평일날 갈 수 있으면 이거를 몇 개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. 옛날에 그 경매 할 때 네. 빌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있는 거고 투자들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전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 거 안 하는데 직장 안 다니면은 고치는 아파트마다 딱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경비 아저씨한테 돈 주고 광고할 것 같아요. 해줄게. 얼마에.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그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자 마진도 가져가고 투자도 하고 뭐 다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비효율적이에요.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돈은 돈 갖고 놀아야 돼.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더 싼 거를 찾고 너 똑똑한 머리로 다른 걸 해야 돼라고 하실 수 있어요. 동의해요.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비효율을 많이 해야지 효율이 된다고 생각해요. 비효율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나쁜 거라는 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효율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마스터피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원래 모든 거는 드래프트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모든 상상으로 처음부터 그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. 시행하고 고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인테리어업도 해보는 거예요. 제가 뭐 인테리어업을 하려고 해보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것도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고쳐보잖아요. 그러면 세입자 전화 와요. 뭐 어떻게 고장났어요. 그래도 쫄리지가 않아요. 처음에 물 샌다 그걸 막 쫄았거든요. 그게 막 그 코킹 많이 하잖아요. 베란다에 물 새는 거. 베란다에 물 새는 거 요새 막 50만 원씩 달라더라고요. 근데 그 베란다에 물 새는 거요. 그거 되게 쉬운 거예요. 사실 실리콘을 사가지고요.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야 베란다에 물이 새니까 전체 실리콘을 써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?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새는 부분에만 고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새는 부분만 고치면은 실리콘을 가져가가지고요. 거기 부분 꺼내고요. 거기 실리콘을 막아놓으면 안 새요. 만약에 근데 했는데 또 새요? 그럼 또 다시 해가지고 또 새면 돼요.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물이 샌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려고 해요. 그럼 그게 다 돈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너 억 단위로 지금 너 투자하는데 지금 뭐 20만, 30만 원 아낄래? 아껴야죠. 왜냐면은 내 생활비는 그 정도에서도 많은 돈이니까요. 그리고 그게 그런 스탠스로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관리비 10,000원이라도 싸워요. 논리가 안 맞으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그냥 싸워요. 그냥 왜냐면은 10,000원이 아까워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싸우다 보면요. 승률이 높아져요. 진짜요.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유일한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화도 안 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용이해지죠. 어디 가서 말로는 안 지실 것 같은데. 지기도 하죠. 제가 될 때도 있고요. 반성합니다. 인테리어는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네. 그러니까 저도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건물 인테리어도 혼자 해봤거든요. 네. 안 맡기고. 네. 그때 막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한 2달 좀 넘게 걸렸는데.